자, 부동산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방금 같은 땅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왜 실패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자,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권리 분석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말만 믿고 투자하는 경우는 이젠 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신뢰 관계로만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는 이젠 잘 없습니다.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뭔가는 알아봅니다. 맞나요? 네, 알아봐요. 분석을 합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서류도 확인할 줄 압니다, 이제. 고객분들도. 그죠? 방금 말씀드렸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 등기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사실은 여기까지는 한 30%고 지인의 말을 70% 들어요. 내가 땅을 좀 이번에 살려고 하는데 좀 봐줄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히 이렇게 뭔가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특히 옆에 사람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분석이 어느 정도 끝났어. 아, 이거 사도 괜찮겠는데? 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스스로가 입지 조건을 봅니다. 땅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뭐를 해요? 이 입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과연 내 땅 인근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인터넷으로 엄청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공서라든지 동사무소나 그리고 도시개발과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많이 또 전화도 걸어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시가 된 내용 이외의 사람들은 시청 공무원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장도 가봅니다. 탑사를 가봐요. 입지 조건을 분석할 수 있는 사실 눈이 고객에게는 잘 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현장을 또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어디서 들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이 다 끝났어요. 야, 입지도 좋고 이 땅은 너무 괜찮은가 판단을 해요. 이 지역에 있는 땅이. 자, 이제 어디서 사?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그래도 부동산에서 사면 사고는 없겠지 라는 일반인들의 이런 오해들로 거기에서 구매를 하러 갑니다. 부동산에 가겠죠? 그 인근에 부동산 가면은 전화를 합니다. 아, 제가 보니까 이쪽 지역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개발도 될 것 같고 입지도 좋은 것 같은데 이쪽 땅 있어요? 부동산에 뭐라 그래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지주랑 연락해가지고 제가 통장 계좌 불러드릴게요. 그걸 입금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땅을 알아보시다가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가장 조심을 해야 되고요. 대부분의 90% 이상이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금하라고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땅이 분명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석했던, 여러분들이 입지를 봤던 그 호재 속에 있던 집가 상승이 될 만한 그 땅일까요? 아닐 확률이 99%입니다. 아닐 확률이. 간단하게 역으로 생각하면 정말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고 정말 괜찮고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쏠리고 있는 곳이라면 토지주가 정말 내놨을까요? 부동산에? 안 내놨겠죠. 마찬가지예요. 찾기 힘듭니다. 거기 부동산에 내놔 있는 거는 그 호재 속에는 있긴 하나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땅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산다? 부동산에서 샀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서 샀기 때문에. 분석을 이렇게 잘 해놓고 여기서 사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물건을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일 크죠. 오류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회사는 그런 물건을 공급이 오는 건지 궁금하지 않아요?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방금처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내용들, 입지 조건들을 분석하지만 기업에서 저희 같은 업체에서 선별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요. 공급처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한번 다른 점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단순하게 지역을 선별할 때 이번에는 여기 평택이다, 여기 세종이다, 여기 아산이다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지역을 선별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 개발 빨리 돼야 돼, 안 돼야 돼? 개발 빨리 돼야 돼. 자, 개발이 빨리 되려 그러면 정부 예산이 개입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내가 내 개인이 돈이 많다고 해서 거기 개발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 선별할 때는요, 정부의 예산 편성이 첫 번째로 도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는
개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합니다. 개발 내용들. 그 개발 내용들을 단순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도로가 생긴대. 그리고 광주에 제2 지하철이 생긴대. 이것만 가지고 투자한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기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투자했는데 2035년에 완공된대. 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5년이 묶여있는데 그럼 안 되겠죠. 기간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기간과 자금 규모가 얼만큼 사이즈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자, 광주라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별을 했어요. 그러면 이 광주라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쵸? 거기 땅 아무데나 사도 돼요? 아까 같은 개발 내용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좀 포커스를 잡아야 돼요. 줄여야 합니다. 초점을. 그죠? 지역을 선별을 해야 돼요. 어느 구로 갈 건지, 그 구 안에서는 어느 동으로 갈 건지, 이거를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땅은요, 위치가 돈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같은 동네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분양하는 땅의 지적도를 보고 묻습니다. 왜 굳이 이 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넓은 데 많고 이런 데도 매물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을 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매도 시점이 도래해 있을 때 같은 가격을 받더라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땅. 가격도 중요하지만 매도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될 수 있는 땅. 그걸 생각해서 회사가 선정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인구가 가격을 말합니다. 땅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자체가 좋겠어요? 줄어드는 지자체가 좋겠어요? 당연히 늘어나는 데가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년 정도는 누적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인구가 정말 늘고 있는지, 과연 그 늘고 있는 지점이 이 지역이 맞는지를.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아, 이 지역이 정말 괜찮겠다. 이 동이 괜찮겠다고 합축이 딱 됐어요. 그럼 뭘 확인해야 돼요? 도시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중에서도 어떤 거? 계획 도로를 팩트를 체크를 해야 돼요. 왜 도로를 이렇게 집착하지? 아직 예정된 도로예요. 앞으로 생길 도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 도로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계획 땅은요, 이 땅, 도로, 계획에 따라서 내 땅이 수용이 될 수도 있고 환지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체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용도이다. 단순하게 생각, 용도 내가 배웠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 두 가지면 좋잖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땅이더라도 우선은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이 천차만별이에요. 맞죠? 내 땅에 5층짜리 건물 짓는 것과 이 옆에 있는 땅은 20층짜리 건물 지어 누가 더 비쌉니까? 넓게, 높게 짓는 땅이 당연히 비쌉니다. 땅은 그래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진행도 어느 정도 전문가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서 갈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맞아요. 너무 분석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땅을 매입하느냐에 따라서요. 매입하는 능력이 저는 그 회사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토지를 조사하고 매입을 해야 합니다. 사전에 그 땅 지주들을 컨택을 하고 설득을 해서 땅을 회사로 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99% 이상 재투자를 한 회사라면 괜찮은 회사 아닌가요? 네. 한번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가 분명히 생긴다면 추후에는 무조건 재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